저는 사실 수학적인 재능보다 제 성향이 더 수학에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저의 이제 수학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뜨는 분인데 실물로 이렇게 보신 분이 별로 없는 그런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이 옆에 계신 분이 좀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고 대수기하학이란 분야로 수학을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박사 후 연구원을 하다가 지금은 모 대기업에서 AI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나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딱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수학 커뮤니티에서 수학 괴수로 불리셨던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수학을 소통할 창구가 별로 없어서 당시에 뭐 PC통신이라던가 그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수학 관련된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서 수학과 관련된 어떤 논란이 되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좀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이런 걸로 좀 인식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수학 올림피아드라는 거를 담임 선생님 권유로 처음에 출전을 했다가 그걸 계기로 수학이 재미있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진로도 수학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수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다시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자녀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다 보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 의견들을 공유를 드리고 스레드라는 곳에 이제 저만의 공간을 열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듣고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수학 커뮤니티 뭐뭐뭐 갤러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서 찾아보면 네, 무슨 대 수학과의 영웅, 수학 괴수 뭐 이렇게 불리시던 분이고 거기서 이제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언제 그분이 오셔서 문제를 풀어주나 약간 그러시던 분이에요. 어디서 가서 뭐 하고 있더라 하는데 이제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 거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랑 어떻게 만났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유튜브 댓글을 되게 자세히 보는데 어떤 분이 그 황소 얘기였죠 아마? 네. 황소 영상에다가 글을 이만큼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딱 대충 읽어봐도 이분은 뭐지? 고수의 향기가 세게 나는데 라고 해서 제가 좀 인스타로 DM으로 좀 달라 했는데 그때 말씀을 처음으로 나눈 거죠 제대로. 알고 보니까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더라. 그래서 회사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니 아 이런 분이구나. 사실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강사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제가 그냥 특강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좀 가르쳐주고 계신데 사실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지금 오시는 게 아니니까. 아니 왜 여기 와서 아이들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이를 보면서 이제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학원을 보내게 됐는데 보통 잘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항상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고 진도를 빨리 빼고 숙제는 많이 나오고 다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고 내 아이한테 맞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아이의 지적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정말로 이걸 왜 배우는 거지? 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었고 근데 그게 사실 마음속에만 있고 나와서 무언가 강의를 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창쌤께서 학원을 차린다고 하셔서 네, 그게가 연이 돼서 이제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본인의 취미 생활처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나도 부탁 못 드리는데 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떤 걸 알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보통 문자화식, 그러니까 수를 문자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무언가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익혀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공식을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거에다가 그냥 양념 하나 뿌린 거네? 조금 변형한 거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지금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것들을 좀 모아서 이제 그걸로 수업을 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푸나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아직 고등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통 지금 수업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수열과 관련된 문제를 하고 있고요. 수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고 어떤 특징을 찾는다던가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 특별한 개념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 교과과정 자체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럼 거기서 고등학교 개념으로 확장을 할 때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이제 질문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뭐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이제 2를 3번 곱한다. 고등학교에 가면 2를 2분의 1번 곱하는 건 어떤 의미야? 예를 들면 2를 마이너스 2번 곱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예를 들면 2를
뭐 루트 3번 곱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라는 종류로 이제 개념을 확장을 시키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고등학교 가서 배웠을 때는 아, 이거 예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고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겠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릴 때, 수학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전 이런 느낌을 좀 받게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뜨거운데, 어떻게 느끼세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멀리까지 학원을 가라고 했다가 제 수업을 듣고 아이가 스스로 난 이제 수업은 계속 듣고 싶어 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는 아이들의 좀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봤었는데요. 제가 의도를 했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잘한다는 기준이 분명히 아이가 역량이 있고 흔히 말하는 황소, CMS 등에서 그 커리큘럼에 힘들어하던 아이들 그리고 그런 거를 다 배우긴 했지만 아이 스스로도 이게 지금 다 내게 소화가 된 게 맞나? 라고 느끼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와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쳇바퀴 같은 어떤 삶 속에서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질문을 던지고 어느 순간 아이가 내가 알고 있던 서로 다른 개념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저게 나오고 라는 거를 좀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듣고 싶어요. 제가 같이 못 듣고 있지만 저는 이 녹화한 영상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본인은 타고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또 노력해가지고 수학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둘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수학적인 머리라기보다는 저의 기질?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좀 궁금한 거는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능동적으로 했던 거는 타고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수학적인 머리 자체는 그렇게 타고났나? 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데 중간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은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러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거기를 해결하고 나면 이미 진도가 한참 나가 있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이해 속도가 빠르다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수학머리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 나쌤처럼 될 수 있다 얘기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잘 던지는 편이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하려고 스스로 했던 면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그게 스스로 되지 않는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이라도 저는 옆에서 그걸 누군가 질문을 해주고 도와주고 생각을 해보게 하면 충분히 그 성장의 기회가 있고 더 상위 개념,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울 때도 뭔가 도전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얘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내 거가 되는구나 라는 기준점이 생겨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저나 나쌤이 하고 싶은 교육이 그런 교육이잖아요. 질문을 던져서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그건데 사실 그게 좀 재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들 분명히 질문하시는데 아니 우리 애는 질문해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이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궁금증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게 저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살짝 비틀어서 질문을 던지면 아이가 분명히 그 상황을 문제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네 신기하네 라는 생각은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마다 이제 거기서 1분만 생각을 하고 못하겠어 하는 경우도 있고 한 5분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좀 더 길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그렇네 왜 그렇지 정도의 반응은 대부분 아이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거나 너무 쉬운 질문을 던졌거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한 수준의 질문을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도 나쌤이랑 아마 저랑 생각 비슷할 텐데 난 수학을 포기했어 이런 친구도 있고 난 수학을 못해 이런 친구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치고 중학교 1, 2학년이나 치고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개념들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부터 이제 구멍이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이라는 것도 다 말로 표현하고 수식도 결국은 말로 해석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다면 계속 질문을 던져서 아이 스스로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이한테 말을 시키는 얘기죠. 수학을. 저는 나쌤의 강연의 일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게 천재라서 저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저렇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저런 방향으로 찾아가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꼭 받으셨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구독자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사실 수학적인 재능보다 제 성향이 더 수학에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스토리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학으로도 여러 단원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이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저의 이제 수학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나쌤은 앞으로도 종종 뵐 수 있도록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